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시행된다는 건데요. 이 관련 테마 유망주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규제 얘기는 기업인들이 만나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정부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참 진척이 안 나가는 얘기인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샌드박스 이 말 어원 자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샌드가 모래잖아요. 예, 모래죠. 박스가 놀이터라는 모래 놀이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규제에 쌓여져 있던 법제화돼 있던 그것 때문에 규제가 많이 막혀 있었던 것을 이제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허가된 조건 내에서는 이 법들이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형태가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신청을 받았었는데 어제 19곳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이라던가 KT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이 수소차에서 현대차가 신청을 하면서 세계 기업 외에 19개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따라서 이것은 다음 달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소차가 만약에 어제 신청을 했으면 다음 달부터는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형태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서울 시내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사는 수소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인프라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지역 내에서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현행법이었기 때문에 어제 나왔었던 수소 경제법이라던가 지금 말씀드리는 규제 샌드박스가 이 규제를 풀리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테마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서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사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만한 그리고 이 규제가 엄격해서 풀리지 못했던 규제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10개 정도 사례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것이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한 가지 분야는 모빌리티, 앞서 나왔던 수소 전기차 분야이고 두 번째는 보건 분야입니다. 이 보건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지금은 규제가 많았는데 이것이 풀리게 되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더 보편화할 것이다, 확대할 것이다라는 두 번째 분야인데요.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규제 샌드박스의 정책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 입지 제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 세 가지 법 때문에 현재 못하게 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따라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2019년 수소 연료 전지, 수소차 분야에서 이 도심 내에 충전소를 몇 개나 설치할 건지 그리고 수소 경제법이 제정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수소차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이 어제 19곳 중에 한 곳이 신청을 했는데요. DTC라고 불리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있는데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입니다. 말 그대로 의사가 진단해놓은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고객이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인데요.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보건 분야에서 이 서비스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가 완화돼서 이 암 유전자 식별이라던가 기존에 있었던 12개 검사가 한 46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규제 완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팀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규제 샌드박스 이런 어려운 용어 만드는데 시간 쓰지 말고 규제나 정말 좀 제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 두 가지 포인트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소 충전소 종목 얘기로 들어가죠.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는 주목할 기회군요. 네. 예, 뭐 일단 앞서도 지속적으로 네.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뭐 SPO셀도 방금 전에 나왔었고 네. 일각에서는 늦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로드맵이 이미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긴 암묵적인 차원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일진 다이아 가져왔습니다. 일진그룹 계열의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3대 업체가 있고요. 그중에서 3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일진 다이아는 그중에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4개 업체가 과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일진 다이아의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기법이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왜 일진 다이아를 말씀드리냐고 하면 이 일진 다이아 아래 자회사 중에 일진 복합 소재라고 있습니다. 이 일진 복합 소재는 현대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탱크가 검정색 형태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수소 탱크를 현대차 넥소에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수소 버스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현대차의 수소 탱크는 독점 공급이고요. 일각에서는 동아산업이라는 비상장 업체에서 이 수소 탱크를 개발 중이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일진 다이아가 가지는 기술 장벽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앞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에 동아산업보다는 일진 복합 소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 넥소에 6.3kg 총 3개가 공급이 되고요. 3세대 수소 전기버스라고 불리는 버스에는 탱크 6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 있던 이 수소 탱크가 6개 공급이 되면서 총 25kg 정도 공급이 됩니다. 고압 수소 탱크라는 면에서 기술 격차,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인증을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수소차가 현대차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탱크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은 18년에 작년에 약 한 1,000대 정도 생산이 됐었고요. 올해는 약 3,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3,000대 생산을 가정하면 일진 복합 소재의 매출은 11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요.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이 주력 산업에서 나오는 매출과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포함하는 일진 복합 소재의 성장성이 추가가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모멘텀 관련해서는 일진 다이아몬드였고요. 그리고 앞서 유전체 검사, 유전체 얘기하셨잖아요. 그쪽의 수혜주는요. 네. 네, 기존에 나왔던 수소차 이외에 네. 이제 보건 분야에서 마크로젠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5위 수준의 유전자 분석 캐파와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60%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분석을 해봤을 때 DNA 염기 서열 분석 서비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DNA 서비스가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 분석 서비스라던가 유전자 조작 마우스, 이 쥐를 키우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샌드박스가 보건 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크로젠 또한 그 사이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이슈만 살펴보면 2016년도에 4대 중증 질환 환자의 유전자 검사, 6월에 직접 의뢰 검사 서비스가 통과가 됐고 2017년 재작년 3월에 유전자 패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보건 분야에 대한 이슈를 일으킬 때마다 마크로젠의 주가는 한 번씩 움직였었고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게 마크로젠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 유전자 분석 시장 규모가 28억 달러에서 3조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91억 달러로 9조 7천억인데 이 수치는 연평균으로 26%씩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마크로젠이 그 사이에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피어 업체로 봤을 때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3조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세계 150여 개국에 18,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마크로젠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향후에는 이 메디슨처럼 3조 원의 시가총액을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규제 완화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관심주 일진 다이아몬드, 마크로젠 두 종목 봤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밀렸었던 바이오주들이 끌어올리면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네, 코스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강하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어제와는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주말장 정리 다 잘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